이 학원이나 이 컨설팅 하는 친구들이 써먹기에 좋은 재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얼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재상입니다. 아직도 인재상을 보면서 서류 전형이랑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약간 개꿀팁이면서 뒤통수 빡 맞은 듯한 얼얼한 느낌, 그런 느낌을 오늘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신입 때 엄청 인재상 막 공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고 신입 준비했을 때도 공부 엄청 했고요. 가보고 싶었으니까 막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재상은요, 일단 저도 이제 취업 컨설팅이나 1대1 컨설팅 진짜 수없이 했지만 이 학원이나 이 컨설팅 하는 친구들이 써먹기에 좋은 재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으면 중요할 수는 있어요. 오너가 직접 뉴스 기사에 이 사람은 진짜 인재상이 너무 중요하다고 떠들고 다니다, 또는 회사가 매우 작아서 오너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이거 아니고서는 저는 인재상은 진짜 말 그대로 구두선이다, 말로만 하는 생생내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왜냐면 대기업 인재상의 공통 키워드들이 보통 이렇게 있어요. 뭐 변화와 혁신, 창의, 열정, 도전, 뭐 전문가, 최고, 뭐 막 세계, 글로벌, 고객 가치, 다 좋은 말이에요. 이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솔직히 뭐 회사원만 잘 되나? 사업을 해도 엄청 잘 될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뭘 해도 잘해요. 공부를 해도 잘하겠죠. 연구원이 돼도 잘할 거예요. 삼성 거를 한번 봅시다. 열정, 창의, 혁신, 인간미, 도덕성, 굉장히 좋은 말들이고, 조직원으로 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예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직, 이런 채용 과정에서 이게 막 그렇게까지 막 공부해가지고 막 달달 외고 이래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편견을 오늘 한번 깨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10년 넘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직, 취업 컨설팅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인사이트가 좀 생겼어요. 일단은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저만 해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재상을 마음에 두면서 일을 한 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거 일을 잘해서 그래도 밥값은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도전, 열정 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 성실성, 당연히 어쩔 수 없잖아. 데일리 워크를 제대로 하려면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덕목을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인재상을 내가 마음속에 그거를 막 간직한 채로 막 내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이러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봤던 임원, 팀장 이런 분들 중에 인재상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은 한 2명 봤어. 2명. 제가 진짜 임원분들, 팀장분들 엄청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너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중소부터 대기업까지 다 봤는데, 인재상을 입에 달고 다니던 분들은 진짜 2명. 근데 그분들이 일을 잘했냐? 비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인재상 같은 거는 솔직히 급한 일들이 많아요. 이런 거 말고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어느 회사의 조직도인데, 대표이사 밑에 이제 뭐 경영관리나 뭐 재무관리 이렇게 있고, 뭐 경영관리는 뭐 경영지원본부, 영업추진본부, 보통 영업본부가 있고 생산본부가 있고 해외사업부가 있어요. 이 생산본부에서 엄청 뭔가를 생산을 해내. 그러면 영업본부에서 파는 게 사실은 핵심이야. 여기에서 만들어내서 팔아내. 그리고 경영지원본부 중에 이제 인사랑 총무 쪽이 있는 거예요. 이 인재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쪽에서 보통 만들어내요. 기획까지 해가지고. 이 경영지원본부 쪽에서 만들어내는데, 얘네는 뭐예요? 지원하는 역할이야. 지원하는 역할. 핵심은 생산해서 제대로 생산하는 것과 영업에서 제대로 파는 거야. 비싸게 잘 팔아주고, 해외사업부에서 잘 수출을 해주고, 현금이 들어오는 길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핵심을 나눠보면 핵심 부서는 뭐 생산이랑 영업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는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인재상에 대해서 착각을 엄청나게 맨날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취업 이직 이쪽 유튜버들 저격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쪽 출신이라 그래요. 인사 출신들은 이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인재상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이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아니면 심지어 영업이 굉장히 빡센 데는 데일리로 체크를 하거든요. 얼마나 팔렸는지. 그런데 당장 내일 내가 지금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뭐 인재상 이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 여기는 지금 급하다고, 그런 게 파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인재상의 그 무게와 이 인사 쪽에서 느끼는 인재상의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만약에 저도 이제 그런 착각을 했었고 여러분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사가 모든 사람을 다 뽑아서
얘네한테 뿌려주는 역할이야. 기준 설정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뽑은 다음에 뿌리는 것까지 이 사람이 다 한다. 이쪽에서 다 한다. 라면 우린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요. 하지만 예를 들면 영업본부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원팀장이 뽑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사팀은 사람 뽑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 업무를 주로 처리해주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주로 이걸 뽑진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간혹 이럴 순 있어요. 신입을 뽑는다. 이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엔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인사팀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실무팀장한테 던져요. 왜냐면 1차적으로 거르지 않으면 실무팀장이 서류만 하루 종일 읽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내일 지금 영업실적이 중요한 사람한테 이번에 오는 신입 서류입니다 하면서 300장을 인사팀에서 던지면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좋은 얘기 들을까요? 일단은 야 이 삐삐삐삐부터 시작해서 야 니네 팀장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혈투가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사팀에서 거르는 건 맞으나 중요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영업에서 야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하고 주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역시 인사팀은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착각을 해가지고 인사팀한테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재상을 막 드립하고 이랬는데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인사팀한테는 역시 인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사팀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평가하고 그 전에 채용을 해야겠죠. 해고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인사 시스템은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너랑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인재상이에요. 그리고 오너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너도 회사를 어떤 키우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회사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소규모 회사 그리고 오너의 그 그립이 강한 회사는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게 이분들은 이거를 중요성을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사팀이나 이런 쪽 아니면 소규모 기업 아니면 오너의 그 그립이 강한 회사는 인재상이 필요하고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은요. 사실 대기업까지 갈 필요도 없어. 중견기업도 사람 엄청 많거든요. 중견기업도 찾아보시면 기준이 되게 빡빡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잘 먹여 살리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사람이 겁나 많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 눈앞에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한테 인재상 얘기해봐야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대기업 저도 이제 3개째 다니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인재상 교육합니다. 많이 하는데 꽤 될 거예요. 그게 하면 1억은 넘어갈 거예요. 무조건. 그 인재상에 드는 교육 비용만 예산 배분만 한 1억이 넘어갈 텐데 물론 회사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 매년 교육해도 다 까먹어요. 그냥 틀어놓고 대부분 넘기고 별로 왜냐면 본인들 지금 평가에 인재상에 이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업은 팔아야 되는 거고 생산은 제대로 생산해야 되는 거고 해외 영업은 수출이랑 선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이랑 임원들은 이미 짬이 10년 이상이잖아. 인재상 내가 인재다. 내가 승진했으니까 인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상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조직서 프로세스, 문화 프로세스 이걸 왜 떠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오너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션 뭐 조직의 존재 이유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미래상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만들고 뭐 이건 그림 그리기에 따라 달라요. 뭐 그리고 뭐 조직의 존재 이유인 미션을 만들고 비전을 수립한 다음에 뭐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그래서 결국적인 우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재상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들 이거 전략이나 기획이나 인사나 오지게 하지만 이게 이제 이 피라미드 조직에서 이 밑에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밑에라 함은 임원 팀장한테까지는 가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소서를 썼어. 자소서를 썼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가치에 부합하는구나. 이 부분이 우리 가치에 부합하는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킬 일들이 공고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얘가 한 행동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배운 거나 아니면 해봤던 일들을 봤을 때 이거에 부합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인재상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 사실 인원 팀장 입장에서. 그래서 인재상을 공부해서 이제 그들한테 어필을 하겠다. 인사팀 지원자나 진짜 소규모 기업이면 인정하는데 그 외의 부서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합격을 꽤나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저도 뭐 이직을 성공을 했고요. 여러 번. 그러니까 한번 인재상이 얼마나 중요할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사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다 남겨주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